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KB증권 오재영 수석연구원 모시고 에너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고공행진을 하다 요즘에는 조금 이제 소폭 하락했지만 한때 브렌트유 기준으로 8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그 유가 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긴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뭐가 변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경기 상황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예. 경기 침체인지 개선인지 둔한지 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그 오펙이 감산하는 것만큼 7월부터 사우디가 추가로 감산한다고 예. 했고요. 그게 처음에는 사실 시장 반응을 크게 이끌어내지 못했던 게 언제까지 하는지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한 달 하고 말 건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그 후로 한 달 연장을 했고 지금 2달째 연장을 하면서 이거 잘하면 그냥 유가가 오를 때까지 계속 감산을 예. 하나 보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요 그 기관들 EIA 뭐 이런 데서도 이제 하반기에 공급 부족이 심화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 글로벌 수급이 좀 그 공급이 좀 더 많았던 상황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공급 부족으로 좀 전환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경기는 변동이 없는데 공급 측면에서 뭔가 좀 네. 약간 잡음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네요. 자, 최근에 국제 유가가 더 오르면서 그동안 사실 미국의 헤드라인 CPI가 내려온 거는 유가 하락이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이제 거꾸로 인플레가 안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도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유가가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근데 이제 지금 이미 7월과 8월 좀 들어서면서 좀 많이 오른 상태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엄청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특히 지금은 중국 우려가 많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추세적으로 더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이 정도 레벨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상반기에 내렸던 물가 그 기저효과 이런 효과들을 많이 반전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펙하고 사우디 쪽에서 이제 감산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유가를 배럴당 한 7, 80달러대로 좀 유지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균형 재정 유가라고 해서 80달러 정도를 유지를 해야 이제 좋은 상태다라고 보면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전략 비축률을 엄청 풀면서 이제 유가를 계속 하락시켜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1년간 유가가 이렇게 오를만 하면 내리고 내릴만 하면 오르는 게 이게 양쪽에서 힘의 균형이 좀 이렇게 팽팽하게 있었다라고 보면 지금 분위기는 사실 사우디 쪽에서 더 강력한 상황으로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략 비축류 방출을 이제 종료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조금씩 사겠다라고 발표한 반면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더 감산을 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놀래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서 더 나서지 않는 이상은 좀 유가는 상방 압력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90달러, 100달러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유가라는 게 공급 충격이 있고 수요 충격이 있는데 저희가 수요 충격을 대표적으로 아는 게 중국이 굉장히 성장했던 그 2008년 이전까지 보면 유가가 막 장기적으로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올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사실 수요가 드리븐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좀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상승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제 뭐 내년쯤에 이제 뭐 이렇게 재건 뭐 예를 들어 전쟁 이후에 재건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중국 쪽에서 뭐 강력한 뭐 돈을 많이 풀면서 이제 시장에서 다시 유동성 공급으로 좀 전환이 되는 시기. 그렇게 되면 사실 다들 이제 눈치를 채거든요. 그때쯤 되면 원자재가 또 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재영 연구원님 그 리포트를 통해서 천연가스 변동성 확대가 변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이게 이렇게 완전히 상관관계가 이렇게 뭐 높은 건 아닌데요. 어쨌든 에너지 간에 서로 이제 공급이나 이제 수요의 대체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후반에 좀 특징적인 게 중국 그
수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유가가 좀 이렇게 한번 출렁였었는데 그때 천연가스가 그 다른 이슈로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유가가 굉장히 되게 빠른 속도로 회복했던 모습이 나오고요. 이게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하고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유가 펀더멘탈랑 상관없이 또 유가를 좀 추가적으로 올릴 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이게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완전 대체제 이런 관계는 아니죠. 서로 네. 이제 약간의 뭐 보완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조금의 수요 대체 관계가 있고 아무래도 뭐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오르면 이쪽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더 하면서 좀 유가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같이 조금씩 올리고 내리는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산유국, 가스나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이 그러니까 뭔가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뭐 천연가스 가격도 약간 내려왔지만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 석 달 동안 40% 가까이 폭등을 했어요. 이 배경은 뭔가요? 그 지난해부터 생각을 해보면 유럽의 뭐 에너지 난이다 예. 하면서 엄청 올랐었다가 작년에 겨울에 좀 따뜻하면서 글로벌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예.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미국이나 유럽 천연가스가 많이 다시 엄청 내리는 상황인데 그 사실은 그 러시아가 유럽으로 그 천연가스 공급을 끄는 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가격이 뛸 수 네, 있는 그래서 여지가 이제 있죠. 진짜 뭐 어디서 뭐 파업이 났다, 어디서 생산 차질이 났다, 뭐 한 달만 쉰다라고 했을 때 가스 가격이 특히 유럽 쪽에서 급등을 하고요. 이번 사태는 호주 LNG 그쪽에서 이제 파업에 들어갔다도 아니고 파업을 결의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호주는 아시아로 많이 보내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제 유럽 천연가스가 엄청 폭등을 그만큼 했었거든요. 그쪽이 수요 공급이 취약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천연가스 가격은 예측하기 어려운 게 겨울의 날씨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이번에 좀 평년 같은 날씨가 된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이렇게 막 크게 따뜻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분명히 하반기에 굉장히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호주 LNG 플랜트의 파업 가능성, 파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파업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서 뭐 그거 출렁거렸는데 뭐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상 고온으로 인한 또 가스 수요가 늘어난다. 또 중국의 경기 침체로 오히려 또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까요? 그 지금 LNG 사태를 보면 지금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돼 있고요. 최신 뉴스를 보면 이제 금요일에 다시 한번 파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파업에 들어가면 또 뭐 연장되고 이런 사태들이 좀 대부분 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3달러가 좀 강력한 저항선인데 예. 3달러를 이렇게 찍었다가 다시 조금 내려온 상태인데 만약에 진짜 파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까지도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천연가스 뉴스는 좀 앞으로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예. 보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공급이 아주 예민한 어떤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천연가스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지난 3월부터 상승해 왔잖아요. 미국 가스 가격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그 장기 그 가격대로 보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이거든요. 이게 보면 평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 재고량보다 그 3, 4월 기준으로 보면 평년 대비 25%나 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재고가 계속 늘면서 가격이 쭉 빠졌었다가 그 재고 25% 늘었던 게 이제 지금 꺾이면서 12%까지 줄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네,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 게 그 천연가스 5년 재고. 네, 요 평균 그래프들을 대비. 봐주시면 사실 천연가스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그래프 가 보면 좀 어지럽죠. 예. 그때 보면 이제 변곡점들이 있는데 저 위에 보시면 이제 평균 대비 재고량이 그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올 때를 보면 결국에는 가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재고가 많을 때는 이제
저게 재고가 많은 상태인가요? 그래프가 위로 쏟아 그렇죠. 있는 거? 가격 이제 재고가 많으면 가격이 이제 내려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부터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완전히 시작하고 반대로 있고요. 움직이는 거네요. 네, 예. 지금 보면 이제 막 재고는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 4월부터는 이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금을 한번 볼까요? 원자재 가격이 비교적 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금의 인기는 여전하다. 그다음에 고금리, 강달러 이렇다 그러면은 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 전망에 대해서는 또 견해가 엇갈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은 좀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시기에는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네. 두 번째는 금리가 내려야지 또 금에 대한 보유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뭐 그렇죠. 달러도 네. 그렇지만 금리가 내려야지 금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좀 특이하게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은 높은데 금리도 높은 상황이고 심지어 금리가 더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이 오를랑 말라 하면서 좀 이렇게 저항을 받고 하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시면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빠지고 그러니까 되게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수요들을 보면 중앙은행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집계가 되지 않는 이런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리테일 투자들 금을 실물로 사거나 이런 리테일 투자들이 예. 굉장히 늘면서 금 가격이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빠지지 않고 있는 거는 금에 대한 인기가 좀 높은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금리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뭐 더 추가로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내년 이럴 때는 이제 뭐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는 꽤 높은 상황인데 금리가 내려가면 금 가격은 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 가격이 이렇게 크게 안 변하는 것 같지만 경기 침체를 이제 겪으면서 한 번씩 크게 상승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01년 때 그리고 2008년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좀 금가격이 많이 그렇죠. 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금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고 버티면서 이제 금리가 하락하고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가 오면 금 가격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예, 금이라는 게 뭐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경기 안 좋을 때는 뭐 안전자산 선호로 먼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에 대한 대안책이 하나둘 생기면서 식량 위기 우려는 조금 덜은 것 같아요. 농산물 가격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올해 좀 많이 들은 얘기가 이제 뭐 이상 기후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에그플레이션 얘기 한참 네, 했잖아요. 농산물 가격 오르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좀 제가 그 몇 년간 증권사에 있으면서 봤던 게 매년 이상기후 얘기는 있었거든요. 올해는 뭐 네. 라니냐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3년 차 라니냐는 가장 예. 강력한 몇십 년 만에 처음 오는 거다 하면서 하는데 이 이상기후라는 걸 보면 어느 지역은 온도가 높아지고 어느 지역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예. 이게 뭐 여기 작황은 안 좋아도 여기 작황은 좋고 상쇄가 이러면서 되는 효과가 네, 있네요.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엘니뇨 시기에도 농산물 가격은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기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작황을 마친다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속단하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고 얼마 전에 그래서 흑해 곡물 협정 파기하면서 그때는 좀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좀 차지하는 농산물 비중이 좀 높기 때문이다라고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러시아도 아주 비협조적이지는 않은 상태이고 뭐 우회 통로를 통해서 조금씩 수출을 해나가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 진정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뭐 사실 그 세계 전 세계에 똑같이 재배하는 작물 같으면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뭐 중남미 쪽에 재배하는 작물이 그쪽 기후가 안 좋아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지역별로 생산되는 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변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근데 이제 매달 뭐 조사하는 그런 보고서들을 보면 지금 뭐 동시다발적이거나 뭐 어떤 한 곡물이 뭐 재고가 크게 줄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감지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왜인지는 모르지만 경기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9년 같은 경우에도 뭐
금 가격은 이제 경기 침체 때 올랐었는데 예. 농산물은 방어를 했지 않을까라고 보면 사실은 같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농산물 가격은 사실 뭐 아까 원유나 그런 비철금속과 비슷하게 이제 경기 상황을 좀 눈치를 보면서 뭐 크게 오르지도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반기 원자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경기 방향이 딱히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은 뭐 올해 초에 차라리 경기가 많이 안 좋았다면 이제부터 이제 원자재를 사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런기는 좀 이른 시기다라고 보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어디서 이제 좀 경기가 굉장히 특히 최근에 좀 수출 지표 이런 게 좀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나 한국의 수출 지표 이런 게 글로벌 선행 지표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어느 정도 좀 돌고 좀 경기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볼 때 그때쯤에는 이제 비철금속이나 이제 원유 이런 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이 수출 주도 국가들의 수출 동향을 선행 지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오재영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